간혹 좀 얘기하면서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TV에서 봤고요. 그리고 그 TV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진이 그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어찌됐든 출처는 어차피 정보 여기 옆에 사진에 나올 건데, 내가 만약에 궁금해, 나 이거 따로 TV로 볼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TV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8월 달쯤이었을까요? 한 8월 달쯤에 어떤 남자가 아파트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자기 집에서. 근데 자기 주위 주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죽어간다고, 와서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죽어간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지금 죽어간다고, 내 가족이.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화 받은 남자가 되게 놀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바로 전화를 끊고요, 119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랑 같이 전화 온 주민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요, 당시 이제 구급대원들이랑 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근데 그 집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집이 깨끗하긴 한데요, 뭔가가 거실에 이렇게 딱 쓰러져 있어. 굉장히 뭔가 집안의 느낌이 굉장히 처참하고요, 좀 이상했어요. 집안에는요, 반려견, 강아지랑요, 그 화장실 쪽에서 2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이 시체가요, 굉장히 훼손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거실에 있고 여자는 화장실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시체가요, 굉장히 훼손이 심한 거야. 막 머리 으깨져 있고 막 내장 다 터져 있고 막 훼손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구급대원들은 그거를 현장에서 봤잖아.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 구급대원 중에 한 분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참혹한 현장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 사건 있은 다음부터 자꾸 악몽만 꾸고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서요, 내가 인터뷰 이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신의 훼손이 굉장히 심했어요. 구급대원들도 이걸 보고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 그러니까 이거 막 다 으깨져 있고 내장 다 터져 있고 막. 이 여자와 강아지의 시체 훼손도가 굉장히 심했는데 되게 이상한 게요, 내장이 다 터지고 내가 다 으깨지고 이러려면은 주위에 얼마나 피가 많이 묻어야 되겠어. 그잖아. 막 뭔가로 내리치고 자르고 하려면 이 피가 많이 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집안이요, 시체들만 딱 빼면은 사건 현장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 만큼 되게 깨끗한 상태였대요. 혈은 하나도 어디에 튄 자국이 없는 거야.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혈흔이 현장에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시신을 빼면은 거의 살인 현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깨끗한 집안에요, 훼손이 심한 시체들만 뜩뜩 놓아져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20대 여자의 시체와 강아지의 시체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잡혔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요. 반려견이랑 20대 여자를 잔인하게 죽인 강력한 용의자. 이 20대 여자의 엄마랑 20대 여자의 친오빠예요. 20대 여자의 친오빠랑 20대 여자의 친엄마가 살해를 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이 엄마와 아들이 왜 자기 친딸과 친동생을 죽인 걸까? 경찰들이 당시에 잡고 치료를 했어요. 아니,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걔한테 악령이 씌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걔한테 악마가 씌었어. 악마가 씌어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한테 악마가 씌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사건 전날, 이 사망하기 사건 전날요.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셋이 앉아가지고요. 새벽까지 대화를 했대요. 화목한 가정이었을까? 세 명이서 앉아갖고 새벽까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당시의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신이야. 엄마는 신이어가지고 곧 있으면 하늘 나라로 올라가야 돼. 나 곧 모든 거를 정리하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나는 신이니까. 너네들은 신의 아들, 딸이야. 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나는 신이야, 얘들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른 저녁부터 해가지고 저녁 내내 나는 신이야.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너네들은 신의 아들이고 딸이야. 뭐 나는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셋이서. 그러다가요. 키우는 강아지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신이야. 곧 하늘로 올라갈 거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월월 하고 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들아, 이 강아지한테 악령이 씌인 것 같아. 봐봐, 갑자기 막 짖잖아. 엄마가 신이라고 하니까 이 강아지가 갑자기 짖어. 이 얘기는 이 강아지한테 악령이 씌었단 얘기야. 애들아, 우리 모두 이 강아지 안에 들어있는 악령을 빼내야 돼. 아들, 부엌 가서 칼 가져와. 딸, 저 가서 망치 하나 가져올래?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랑 딸이 아, 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망치랑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망치로 계속 내리치고 칼로 계속 찔러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강아지의 시체 훼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다 으깨지고 눈알 다 빠져나오고 내장 다 끄집어 나오고 시체 훼손이 엄청 심하게 되겠죠. 계속 망치로 내리치고 계속 칼로 찌르는데 당연히 흉측하게 죽었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 반려견이요. 이 가족들이 3년간 키우던 강아지예요. 어제 데려온 강아지가 아니야. 3년 동안 이 가족이요. 지극정성으로 키운 강아지예요. 근데 한순간에 엄마의 말대로 이 3명이서 강아지 하나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요. 당연히 막 이렇게 망치로 내려치고 앞에서 막 진짜 으깨지면서 시신이 강아지의 시신이요 막 으깨지면서 훼손이 됐어요. 이 딸이요 충격을 먹었겠죠. 충격을 먹었을 거 아니야. 충격을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처음으로 이렇게 막 쳐서 죽인 거니까 아들도 충격을 먹었겠지만 딸도 충격을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 이런 데에 피가 다 튀겼겠지. 그러니까 화장실로 갑니다. 딸이. 그러면서 벌벌벌 떨렸을 거 아니야. 내가 난생 처음으로 뭔가를 죽였어.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피를 씻어내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엄마가 봤을 때는 딸이 화장실에서 막 벌벌 떨면서 막 씻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딸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딸을 보고 그러는 거야. 강아지 악령이 빠져나가가지고 딸아, 너한테 악령이 붙었구나. 아들, 큰일 났어. 지금 네 동생한테 악령이 붙은 것 같아. 동생한테 붙은 악령을 떼어줘야 되겠다. 가서 칼이랑 망치 가져와.
그러니까 아들이 네 하고 가서 망치랑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둘이서 망치랑 칼을 가지고 딸을 막 묵사발이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망치로 수십 차례 내려치고요. 칼로 배를 자르고 막 내장 다 꺼내고 난리가 나는 거야. 똑같아요. 강아지의 시체 훼손 정도처럼 이 딸의 시체도 똑같이 훼손이 됩니다. 강아지의 훼손 정도랑 똑같이 이 딸의 시체도 똑같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엄마 얘기는 이래요. 아니 반려견과 딸이 악기에 씌어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안 죽이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아니 얘네들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얘네들이 살려두면은 나랑 아들이 죽는데 어떡해. 안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더 놀라운 거는요. 당시 이렇게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 이렇게 난리통이 되는 이 순간에요. 집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진짜 셋이서 막 강아지 내리치고 있고 막 지금 망치로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있을 때 집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집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요 방에서 잠을 자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거실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문틈 사이로 이 세 명이 보이는 거야. 아들이랑 딸이랑 엄마가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세 명이서요 도끼랑 칼이랑 망치 같은 거 들고요 막 반려견을 막 내리치고 있는 거야. 막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놀래요. 문틈 사이로 봤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세 명이서 막 반려견을 막 이렇게 내리치고 있는 거야. 피가 막 터지고 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놀래 아빠가.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말리고요. 이 세 명은 못 말리고요. 몰래 집에서 나와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출근했어요. 이 아빠가.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야.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이 아저씨가. 이 아빠가. 그래서 못 말리고요. 그냥 몰래 집을 나와가지고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도 솔직히 이해는 가요. 왜? 이게 뒤집혀갖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뭔가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 셋이서. 굉장히 좀 기괴하죠. 이 엄마는요. 평상시에 말하죠. 이웃 주민이. 되게 순하게 생기셨고요. 그냥 누가 봐도 인상 좋은 50대 아줌마였대요. 그냥 평범하고 얌전하고 착하고 그랬다고 얘기하죠. 그냥 평범한 50대 아주머니였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원래 이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가 예전부터 이상했던 여자가 아니라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부터 이상한 거야. 이렇게 딸이랑 반려견이 죽기 4일 전부터 이 여자가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는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3년 동안 키우고 뭐 아들 딸들도 키우고 그랬겠지. 이 사건이 발생되기 4일 전날요. 이 여자가 등산을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러 룰루랄라 등산을 하고 갔는데 솔나무를 하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솔나무다 하면서 이렇게 솔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 순간에 자기 몸에 강력한 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등산하다가 솔나무가 보여서 솔나무다 하면서 그 솔나무를 만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신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접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4일 전부터 갑자기 접신이 됐다라고 하면서 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시면 며칠 있다가 전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에 좋다라고 하는 열매를 막 다 따다가요. 친척들이 다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날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준 거 다 갖다 버려. 그거 다 독약이야. 이러면서 다 버리라고. 자기가 며칠 전에 줘놓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다 독이라고 다 버리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도요. 악기가 씌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다 내다 버리는 거야. 식물 같은 것도. 그리고 저녁 내내
이 자식들을 앉혀놓고요. 밤새도록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나는 신이다 이러면서. 불과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부터. 그런데요. 이 엄마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엄마의 이제 할머니죠. 이 엄마의 엄마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할머니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신병으로 아픈 거야. 이 할머니가 신병으로 되게 아플 때 옆에서 병수발을 다 들었던 사람이 이 엄마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안 내력이 아닌가라고 또 얘기가 나와요. 이 집안 내력이 약간 신병, 약간 그 소위 접신이 잘 되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이 딸도 그런 걸 이어받은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 나 이거 몰랐거든요. 무속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요. 자기 자식을 죽이거나 자기 엄마를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신이 제 악기가 씌었어. 네 딸 아들 다 죽여. 아니면은 저것들 악기가 씌었어.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 이런 식으로 신은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거는 신이 아니래. 그냥 신은 사칭한 그냥 소위 잡기인 거야. 잡기. 신은 절대 자기의 그런 자식이나 부모를 죽이라는 그런 건 안 한대요. 그리고 이 엄마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을 때요. 과대망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거죠. 근데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다. 살인에 가담했던 아들. 이 아들은요, 정상이었어요. 이 아들은 과대망상 없었어요. 정상이었어요. 당시에도요, 자기 동생을 같이 망치로 막 내리치고, 자기 그 반려견 막 망치로 내려치고, 그러고 나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 나왔다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아들이. 왜 아들은 정상이었어. 되게 무섭다라고 하면서요. 아빠한테 전화를 건 거야. 방금 여동생 망치로 내려쳐서 죽였어 아빠.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 아들 나이가 되게 많을 것 같지 나이가 되게 적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아들 나이가 굉장히 10대거나 이럴 것 같지 않아? 아까 내가 여동생 나이가 20대라고 했으니까 20 초반?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아들의 나이 26이었습니다. 26살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니었어요. 20대 초반 아니었습니다. 26이었어요. 엄마의 말에 따라서요, 반려견, 자기 친동생을 그것도 잘 지내던 한순간에 가족을 망치로 내려치고요, 칼로 찌르고요, 엄마의 말에 따라가지고 이 26살 아들이, 그것도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직장에서는요, 일 잘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문제가 없었어. 사회생활에도. 그런데 딱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 이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들아, 동생 죽여. 라고 했을 때,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정신 차려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잖아. 여러분의 엄마가 갑자기,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갑자기 부모님이, 아들, 동생 죽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엄마 왜 그래? 엄마 미쳤어? 엄마 왜 그래? 엄마 정신 차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아들은, 네 하고 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근데 아들은 정상이었어요. 근데 아들이요, 약간 마마보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엄마한테 순종적이었대요. 직장 생활에 문제는 없었는데 약간 엄마와 아들의 사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랑 그 교주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약간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비 종교 교주와 그 교주를 믿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까요? 항상 엄마 말이 맞고요. 엄마 말대로 하는 그런 아들이었대요. 약간 정상적인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랑
약간 이런 믿는 그런 사람들. 엄마가 시키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엄마가 쟤 죽여? 그럼 죽여야 돼요. 왜 죽이는지는 몰라. 왜 엄마가 그냥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만약에 똥을 먹으래. 몰라. 그냥 먹어요. 왜 먹는지 몰라. 그냥 엄마가 나한테 똥을 먹으래. 경찰들이 취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말과 행동에서 세뇌가 돼가지고 압도가 된다고. 아니 나도 왜 죽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하게 돼요. 이상해. 나도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엄마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나도 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이. 여러분 혹시 팔선녀 사건이라고 아세요? 나는 몰랐어. 나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팔선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다뤘었대요. 이 팔선녀 사건이 뭐냐면 이상한 여자가요. 내가 팔선녀 중에 한 명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팔선녀 중에 한 명이야. 나를 섬기면 너네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나타나서 어떤 여자한테 그럽니다. 내가 팔선녀니까 나를 믿고 따라야 돼. 나를 믿고 따르면 너네들 평생 편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여자를 폭행을 하고요. 밑에 보이세요? 폭행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탈모가 오고요. 이게 지금 다 벗겨진 거야. 나를 믿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막 맞는 거예요. 왜? 비를 잘 맞추면 내가 편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 믿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떠나지 않고요. 이 여자분은요. 팔선녀가 그런 거야. 야, 남녀간에 그렇게 결혼하는 거 더러운 짓이야. 너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니? 결혼했거든. 너 어떻게 결혼하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야, 너 이혼해. 팔선녀가 이혼을 하라고 해서 이 여자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팔선녀 말 한마디에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팔선녀잖아. 근데 팔선녀가 그러네? 너는 좀 남자를 좀 여러 번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성매매를 시켜요. 이 여자분한테. 성매매를 시킵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럼 이 여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그래 팔선녀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3년 동안 성매매를 했어요. 그럼 그 돈은 성매매하면 돈 받을 거 아니야. 그 돈은 다 나한테 가져와. 팔선녀한테 줍니다.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야. 하늘에서 너한테 성매매를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성매매하고 받는 돈은 나한테 갖고 와. 이게 다 하늘의 뜻이거든. 야, 나 잘 섬기면 너 편해진다. 그렇게 하면서 3년간 성매매를 시키고요. 성매매한 돈을 자기가 싹 다 가로챕니다. 약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건이랑 살짝 맥락이 약간 비슷하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거를 믿고 따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당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뭔가에 결핍된 사람이거나 약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신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도 별로 없고 되게 좀 소심하고 약간 애정에 결핍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약간 이렇게 당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짠하게 내가 신이야 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약간 외롭고 약간 고립된 사람들은 어머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 저분이 신이야. 어머 저분을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는 거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잘못된 상황인지 옳은 판단인지 못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들도요, 약간 엄마의 약간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딸과 강아지가 악귀에 씌였던 건지, 뭐 그런 건 몰라. 원래 악귀, 악령이라는 것도 미신에 이제 뭐,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엄마가 진짜 뭐 신이 들어와갖고, 이 두 사람한테 막 악령이 진짜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20년 넘게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온 가족이 한순간에 어머니가 등산 갔다가 솔잎 보고 접신이 되는 바람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괜히 등산 가갖고 솔잎을 봐가지고 괜히 이상한 거에 접신이 되는 바람에 한순간에 무너졌어. 그놈의 악령, 악기라는 것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혹시나 내가 이게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꼭두각시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악령과 꼭두각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풀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사람의 그 사이비 종교, 세뇌, 무의식적인 세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을 좀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로는 이 악령이라는 이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로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